어제 하루를 뜨겁게 달군 국힘당 청년 간담회 사건, 윤석열 후보가 참여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전화 연결만 하더라, 목소리만 들려주더라. 그래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던 참가자들이 항의하고 마이크를 켜고 쌍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힘당 중앙선대위에 있는 국민소통본부는 1월 5일 오후 4시에 비대면으로 전국 청년 간담회를 열겠다고 공지를 해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회의에는 후보가 참석한다고 공지가 나갔습니다. 이 회의는 다수의 방청객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비공개 회의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시작되자 테이블에는 사무총장에서 사퇴하고 선대위에서 나가기로 한 권성동과 국민소통본부장인 박성중, 둘 다 의원인데 이 사람들이랑 다른 당직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동요하고 채팅으로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제 오느냐, 왜 안 오느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권성동이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화상도 아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스피커폰으로 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화에다 대고 힘냅시다, 청년과 함께 갑니다, 뭐 그냥 이런 평범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참가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하고 멍해졌어요. 그런데 권성동 씨가 눈치 없이 박수를 치자면서 막 호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상회의 시스템이라 누구든지 마이크를 켜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음소거를 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비난을 하거나 아예 쌍욕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지인들 말로는 채팅창도 난리였다고 해요. 그러자 운영진은 전체 참여자에 대해서 음소거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씨는 간담회장에서 나가버립니다. 현장에 있던 국힘당 소통 머시게 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유저들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너무 많아져서 통제가 안 되자 그냥 무차별적으로 유저들을 차단하고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제 벌어진 국힘당 청년 간담회 사건, 일명 폰서결 사건입니다. 말씀하시죠. 선대위 개편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아까 후보 핸드폰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바로 윤석열 2차 회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뜁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냥 사퇴나. 아이 씨발 이게 선대위야. 간담회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당장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 사건과 딱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욕을 먹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선거 캠프를 해체하고 쇄신안을 발표한 지 고작 5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겠죠. 우선 캠프 공보단과 청년본부 등등 윤석열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이 행사는 전혀 윤석열 후보나 캠프 측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윤 후보 측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행사 직전에야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행사 측은 그 사실을 행사 시작 30여 분 전에 알았으면서도 참석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의 책임자였던 박성중 씨는 실무자가 후보 참석이라는 내용을 빼는 것을 잊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한심한 변명이고, 심지어 소통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민주당 계열과 이준석 계열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항의하고 욕을 한 사람은 민주당 계열이거나 이준석 계열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자기네 편은 이런 일을 당해도 화가 안 나는데 원래 판을 깨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나쁜 놈들이 항의를 하고 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라고 제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 간담회의 접속 코드를 fem코에다가 공유한 글입니다. fem코는 보수 성향을 띠지만 강한 반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0여 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 290명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fem코 유저는 그 글에서 들어가서 아수라장 만들자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해명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후보가 온대 놓고 전화 한 통 띡 하고 끝나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라도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계열, 이준석 계열이 숨어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죠. 접속 코드를 설정해 봐야 그걸 수백 명한테 전달을 했으면 그게 얼마든지 대외적으로 오픈될 수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됐던 거고, 하다못해 개인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도 물론 제 라이브 방송이 국힘당 행사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만, 제가 라이브를 해도 당연히 나를 욕하고 시비 걸고 도배하고 깽판 치려는 인간들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겁니다. 온라인 간담회라는 건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화낼 짓을 벌여놓고 이거 민주당 계열이 한 짓이다, 이거 구차하지 않습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간담회 기사가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페이북에다가 막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설마 이거 민주당이 들어와서 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 이런 코멘트를 단 분이 정말 많았어요.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 정도까지겠어? 그런데 지금 그 짓을, 설마 그 짓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놈의 소통 행사가 우리 식구만 모아놓고 합니까? 그놈의 민주당 계열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그게 선거고 그게 정치 아닌가요? 저쪽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이쪽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쪽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소통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계열입니다. 마이크 차단하십시오, 이준석 계열입니다.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대체 그따위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박성중 씨는 그 목적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준석이 사보타지를 하는 바람에 청년들이 국힘당에 호응해 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기획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의 호응을 못 얻는 이유가, 국힘당이 20대 30대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당 대표가 사보타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무슨 사보타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0대 한 150만 명을 모아놓고 사탕을 나눠주면서 자, 절대로 윤석열을 찍으면 안 돼, 뭐 이랬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토 나오는 인식이죠.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미워하던가 말던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해결책이 나온다고. 근데 원인 파악이 이따위니까 해결책이 나올 리가 있나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행사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이준석 때문에 하게 된 행사다. 왜? 사보타지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자기 공이라고 했을 텐데 행사를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고는 이거 이준석만 아니었어도 안 하는 행사였어, 근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탓이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누가 이 사태를 벌였느냐? 후보 측에는 얘기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엄선한, 지들만 모이는 어떤 소통 행사를 기획해요.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초대받지 않은 외부인, 자기들 말대로라면 그런 외부인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온라인 취업 강연을 열 때도 참석자를 집계하고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근데 쟤네들은 그냥 명색이 제1야당이 여는 행사면서 그냥 방 비번만 띡 던져놓고는 외부인은 안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후보가 못 오죠. 자기들 말로는 2주 전부터 기획된 행사라는데 대체 2주 동안 이거 한마디를 못하고 뭐 했습니까? 윤 후보가 일정이 없었는데 안 왔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던데 선거 캠프를 해체한 당일이에요. 그 발표를 한 당일이라고요. 하루에 20시간씩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회의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일정이 없는데 왜 안 왔냐고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을 일부러 안 잡은 거죠.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은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에게 후보가 안 온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전화통화를 연결하지를 말던가, 하려면 화상으로라도 연결을 하던가,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화를 띡 걸어서 무슨 방송 설비에다가 연결을 한 것도 아니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자기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분노한 참가자들을 발언권 뺏고 차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민주당 계열, 이준석 계열로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표 깎아먹기 경진대회 합니까? 종합 낙선 선물 세트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행사 그리고 행사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싫어하시는 분들,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윤 후보의 잘못이 지금 있습니까? 적어도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요. 다른 행동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있는지도 모르던 행사에 참석했어야 됩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됩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는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물론 있죠. 윤석열 후보의 잘못, 가장 화가 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캠프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캠프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만든 것,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휘두르게 만든 것, 캠프 해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캠프를 뒤집어 엎고 홀로 서겠다더니 이러면 캠프를 갈아엎고 홀로 서겠다는 결정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까요?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해체하듯이 뒤집어 엎으시라고 계속 주문하던 저지만 당장 모두 하던 일에서 손떼, 이제 내가 접수한다. 전부 다 문 열고 그대로 내려놓고 나가. 야, 마케팅 전문가, 이제 네가 마케팅해. 야, 전략, 네가 이제 전략자. 야, 메시지 전문가, 이제 네가 메시지 세팅해. 이렇게 못할 거라면 캠프 해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서서히 변화하는 게 옵션이 아닙니다. 당장 김종인 측에서 해체가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교체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 아닌가요? 친한 사람 놔두고 목소리 큰 사람 놔두고 뱀같이 후보를 꼬시는 사람 놔두고, 이건 윤 후보가 말씀하신 홀로서기, 젊은 실무형 조직이랑은 반대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요즘 특히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는 인간 윤석열이 윤석열로서 기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선거를 잘 안다, 정치를 잘 안다, 정치를 오래 했다는 인간들이 붙은 이후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만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솔루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같은 여의도 문법을 억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걸쳐봐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관심 가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취업을 가르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취업의 시작은 브랜딩이라고요. 대선도 궁극적으로 일종의 취업이잖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아직은 설득할 시간이 있어요. 설득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의도 문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들고 나오는 순간 재래시장에 가서 악수를 하고 오뎅을 처먹으십시오. 사거리에서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비십시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후원금을 NFT로 받겠다고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CES 혁신기업과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요즘 정책을 종이에 써서 들고도 못 읽는다, 이런 욕을 먹고 계신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왜 돈 나눠준다는 얘기를 청산유수로 하느냐, 그게 본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주십시오. 저보고 연설문이나 경문을 쓰라고 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고 로맨스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쓰는 나도 읽는 독자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